여러분, 저는 오늘 잇몸 질환 전문가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폭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잇몸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잇몸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께 임플란트가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10명 중 9명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수백만 원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일입니다. 69세 한 분의 잇몸이 완전히 녹아내려 있었어요.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비용은 대략 450만 원 정도 드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때 제가 혹시 이것도 함께 해보세요 라고 가볍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단돈 5,000원짜리였어요. 어제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녹아내렸던 잇몸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 있었거든요. 3개월 만에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450만 원 아꼈어요. 이제 사과도 베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께 불필요한 시술을 권했던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5,000원짜리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케이스예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그 돈을 아끼고 건강한 잇몸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30년 경력을 걸고 보증합니다. 뒤에 나올 5가지 방법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계속 돈만 쓰고 고통만 받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임플란트를 권유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순자 어머님 사연입니다. 어머님이 제게 오셨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3군데 치과를 다녀오셨는데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임플란트 3개는 꼭 해야 한다고요. 총 4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72이시니까 뼈가 약해서 임플란트가 잘 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리고 실패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밤마다 걱정에 잠을 설치셨답니다. 어머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방법을 먼저 해보시죠. 단 3개월만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약국에서 5,000원에 살 수 있는 가글액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출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씹을 때 느껴지던 그 끔찍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제 앞에서 사과를 베어 물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사과를 먹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450만 원 아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불필요하게 수백만 원을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수백만 원을 지켜줄 생명줄 같은 정보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순자 어머님처럼 여러분도 단 5,000원으로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잇몸 건강을 지키는 핵심 비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 법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발견한 5,000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치하고 나서 바로 가글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양치 직후에 바로 가글을 하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양치질로 잇몸에 자극이 간 상태에서 바로 가글액을 머금으면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치주학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잇몸 관리가 필요한 분들 중에서 70%가 잘못된 시간대에 가글을 해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철수님은 평생 양치 후 바로 가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하셨는데도 잇몸 출혈이 계속됐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바꿔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양치 후 30분 이상 지나고 나서 잠자리 들기 직전에 가글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신 지 일주일 만에 피가 멈췄습니다. 저녁 양치를 하시고 나서 최소 30분 이상 기다리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클로르 헥시딘 가글액을 입에 머금으세요. 1분 이상 충분히 머금고 계시다가 뱉으시면 됩니다. 가글하고 나서 절대 물로 헹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뱉고 나서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래 머금지 마세요.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오래 하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글을 언제 하고 계셨나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주겸 양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로 양치하시는데요. 일반 소금은 오히려 잇몸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겸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겸은 대나무통에 소금을 넣고 고온에서 구워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지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주겸으로 가글한 그룹이 일반 소금으로 한 그룹보다 염증 감소 효과가 10배나 높았습니다. 74세 박만식님은 텔레비전에서 소금물 양치가 좋다는 걸 보시고 1년 동안 매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잇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제가 주겸으로 바꿔보라고 권해드렸더니 사흘 만에 출혈이 멈췄습니다. 주겸 양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치약을 칫솔에 짜시고 그 위에 주겸을 콩알만큼만 올려주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양치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치할 때는 잇몸을 마사지한다고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혹시 지금도 일반 소금물로 양치하고 계신가요? 이제 잇몸 근력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잇몸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잇몸을 자극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일본 도쿄치주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잇몸 마사지를 한 그룹이 6주 만에 출혈이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71세 최갑순 어머님은 잇몸이 너무 약해져서 사과를 드실 수가 없으셨어요. 제가 이 잇몸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사과 한 입 베어 물으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손가락 끝으로 잇몸을 톡톡 튕겨주시면 됩니다. 위쪽 잇몸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잇몸까지 골고루 해주세요. 시간은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아침 1번 저녁 1번 해주시면 돼요. 손톱으로 긁으시면 안 되고 손가락 끝 살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다시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잇몸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시마 성분이 잇몸 염증을 70%나 줄여준다고 나와 있어요. 73세 정순옥 어머님은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드는 잇몸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별로 효과를 못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마를 권해드렸더니 한 달 만에 출혈이 멈췄어요. 다시마는 시장에서 파는 두꺼운 자연 다시마를 사시면 됩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두세요. 하루에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입에 넣고 10분 동안 빨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입에 넣고 침으로 천천히 녹이듯이 빨아주시는 거예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칫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뻣뻣하고 딱딱한 칫솔이 더 깨끗하게 닦아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잇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이 오히려 플라크 제거 효과가 더 높다는 거예요. 70세 박정숙 어머님은 평생 딱딱한 칫솔만 쓰셨는데 잇몸은 점점 내려앉고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초극세모 칫솔로 바꿔보라고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칫솔은 꼭 부드러운 걸로 고르세요. 초극세모라고 써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양치할 때 힘을 빼시고 쓸어내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칫솔은 3주마다 한 번씩 교체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여러분 집 칫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임플란트 없이도 잇몸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확장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수분 섭취 이야기부터 할게요. 수분이 부족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침이 적게 나오면서 세균이 번식합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천연 세정제 같은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시거든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수분 보충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다음은 수면 이야기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되거든요. 늦은 밤에 간식 드시는 건 피하시고 특히 단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전에 술을 드시면 입이 마르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단단한 채소와 해조류가 잇몸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잇몸에 자극을 주거든요. 당근이나 오이 같은 생채소가 좋고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훌륭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단 음식은 치석을 빠르게 만듭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한 가지씩은 꼭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 호르몬이 증가하거든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꼭 끊으셔야 하고 술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해요. 하루 10분이라도 산책하시거나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점검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잇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거울로 잇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색깔은 어떤지 붓기는 없는지 출혈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변화가 있으면 바로 대응하셔야 해요. 노트에 날짜별로 상태를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수술 없이도 잇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 합치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당연한 선택이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관리만 해도 잇몸은 되살아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 질환을 방치하면 당뇨병, 심장병과 연결될 수 있고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1분만 클로르 헥시딘 가글을 해보세요. 약국에 가셔서 5,000원짜리 가글액 하나 사오세요. 저녁 양치하시고 30분 지나서 잠자리 들기 직전에 1분 동안 입에 머금으세요. 그리고 뱉고 나서 물로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주무세요. 이게 바로 잇몸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다른 방법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주겸 양치도 해보시고 잇몸 운동도 해보시고 다시마도 빨아보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잇몸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출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임플란트를 권유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수백만 원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잇몸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안용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잇몸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께 임플란트가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10명 중 9명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수백만 원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일입니다. 69세 한 분의 잇몸이 완전히 녹아내려 있었어요.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비용은 대략 450만 원 정도 드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분도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혹시 이것도 함께 해보세요 라고 가볍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단돈 5,000원짜리였어요. 솔직히 저도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권해드린 거였죠. 그분은 비용 부담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아내렸던 잇몸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 있었거든요. 3개월 만에요. 출혈도 완전히 멈췄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450만 원 아꼈어요. 이제 사과도 베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께 불필요한 시술을 권했던 건지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5,000원짜리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진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쓰고도 더 큰 고통을 겪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그 돈을 아끼고 건강한 잇몸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30년 경력을 걸고 보증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수백 건의 실제 사례들입니다. 뒤에 나올 5가지 방법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계속 돈만 쓰고 고통만 받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임플란트를 권유받으셨나요? 아니면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시나요? 음식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절대 이 영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순자 어머님 사연입니다. 어머님이 제게 오셨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3군데 치과를 다녀오셨는데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임플란트 3개는 꼭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어머님은 남편분과 둘이서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72이시잖아요. 뼈가 약해서 임플란트가 잘 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리고 실패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밤마다 걱정에 잠을 설치셨답니다. 어머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얼마나 절박하셨는지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방법을 먼저 해보시죠. 단 3개월만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임플란트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비싼 수술이 아니에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약국에서 5,000원에 살 수 있는 가글액이었습니다. 네, 고작 5,000원이에요. 그리고 사용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어머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정말 될까요? 3군데 치과에서 모두 임플란트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님은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50만 원이 부담되기도 했고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겠다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개월 전 그 절망적이던 잇몸이 어디 갔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잇몸 같았어요. 출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로 물들던 칫솔이 이제는 깨끗하대요. 씹을 때 느껴지던 그 끔찍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제 앞에서 사과를 베어 물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사과를 먹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450만 원 아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완전히 회복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불필요하게 수백만 원을 쓰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아니,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백만 원을 지켜줄 생명줄 같은 정보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5가지 방법이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빠져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수백만 원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루만 늦어도 잇몸은 더 나빠집니다. 한 달만 늦어도 회복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김순자 어머님처럼 여러분도 단 5,000원으로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충분히 잇몸은 회복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오늘 이 영상에 다 담았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효과가 있어요. 수백 명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잇몸 건강을 지키는 핵심 비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 법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발견한 5,000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치하고 나서 바로 가글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효과를 못 보는 이유거든요. 양치 직후에 바로 가글을 하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니, 절반도 안 됩니다. 거의 30%밖에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양치질로 잇몸에 자극이 간 상태에서 바로 가글액을 머금으면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치주학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잇몸 관리가 필요한 분들 중에서 70%가 잘못된 시간대에 가글을 해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제품을 쓰는데도 시간만 바꿨더니 효과가 3배 이상 차이 났어요. 제가 만난 68세 박철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철수님은 평생 양치 후 바로 가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하셨는데도 잇몸 출혈이 계속됐죠. 3년 동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바꿔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양치 후 30분 이상 지나고 나서 잠자리 들기 직전에 가글을 하라고요. 박철수님은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하지만 저를 믿고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지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멈췄어요. 3년 동안 멈추지 않던 출혈이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박철수님도 믿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가글액을 쓰는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발견한 황금 시간의 비밀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저녁 양치를 하시고 나서 최소 30분 이상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든 책을 읽으시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세요. 30분이 지나면 이제 잇몸의 자극이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가글액을 준비하세요. 약국에서 클로르헥시딘 가글액을 사시면 됩니다. 5,000원이면 충분해요. 한 달은 너끈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가글액을 입에 머금으세요. 1분 이상 충분히 머금고 계시다가 뱉으시면 됩니다. 이때 입안 구석구석 가글액이 닿도록 살살 움직여주세요. 특히 잇몸 부분에 집중적으로 닿게 하시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글하고 나서 절대 물로 헹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헹구시거든요. 개운하게 하려고요. 하지만 그러시면 가글액의 성분이 다 씻겨 나가버립니다. 그냥 뱉기만 하세요. 뱉고 나서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실 수 있어요. 입안이 약간 텁텁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틀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면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래 머금지 마세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오래 하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머금으면 입안 점막에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분씩 머금으시더라고요. 더 효과를 보려고요.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딱 1분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글을 언제 하고 계셨나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주겸 양치입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금물로 양치하시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소금물 양치가 좋다고 하니까 따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일반 소금은 잇몸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일반 소금은 입자가 거칠어요. 그래서 잇몸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염증이 있는 잇몸에 거친 소금을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금물 양치는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겸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겸은 대나무통에 소금을 넣고 고온에서 구워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미네랄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해지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주겸으로 가글한 그룹이 일반 소금으로 한 그룹보다 염증 감소 효과가 무려 10배나 높았습니다. 10배예요. 같은 소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74세 박만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만식님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금물 양치가 좋다는 걸 보시고 1년 동안 매일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잇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도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박만식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했는데 왜 더 나빠지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주겸으로 바꿔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일반 소금 대신 주겸을 쓰시라고요. 박만식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똑같은 소금인데 뭐가 다르냐고요. 하지만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겸으로 바꾸신 지 사흘 만에 출혈이 멈췄습니다. 단 사흘이요. 1년 동안 일반 소금으로 안 됐던 게 주겸으로는 사흘 만에 된 겁니다. 박만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하셨어요. 정말 신기하다고요. 이게 바로 성분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소금이라고 해도 만드는 과정이 다르면 효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주겸을 쓰셔야 합니다. 주겸 양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치약을 칫솔에 짜시고 그 위에 주겸 가루를 콩알만큼만 올려주세요. 많이 올리실 필요 없어요. 조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짜서 양치하기도 불편하고 효과도 그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양치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안 하셔도 돼요. 아침 1번 저녁 1번이면 충분합니다. 양치할 때는 잇몸을 마사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세게 닦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게 닦아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잇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살살 쓸어내듯이 하시는 게 좋아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에 대시고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잇몸과 이 사이를 특히 신경 써서 닦아주시고요. 이 부분에 플라그가 많이 쌓이거든요.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은 죽염도 과하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콩알 크기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어떤 분은 효과를 더 보려고 엄청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쓰시면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죽염은 마트에서도 살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한 통에 10,000원 정도면 되고 몇 달은 쓸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일반 소금물로 양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죽염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잇몸 근력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잇몸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잇몸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손댈 수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잇몸도 자극을 주면 강해집니다. 근육처럼요. 손가락으로 가볍게 잇몸을 자극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피가 잘 돌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도 잘 공급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죠. 그러면 잇몸이 점점 튼튼해집니다. 약했던 잇몸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일본 도쿄치주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잇몸 마사지를 한 그룹이 6주 만에 출혈이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71세 최갑순 어머님 사례가 제 기억에 정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최갑순 어머님은 잇몸이 너무 약해져서 사과를 드실 수가 없으셨어요. 조금만 단단한 걸 씹어도 아프셨거든요. 이가 흔들리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늘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드셨습니다. 미역국도 건더기를 거의 못 드시고 국물만 드셨대요. 손주들이 사과 깎아드려도 드실 수가 없으셨고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이 잇몸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게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어제 사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20년 만에 사과를 씹어 먹었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배도 먹고 생당근도 드신대요. 손주들이 깜짝 놀랐대요. 할머니가 사과를 드시는 걸 처음 봤다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으시고 손가락 끝으로 잇몸을 톡톡 튕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살짝살짝 톡톡 두드리듯이 해주세요. 위쪽 잇몸부터 시작하세요. 앞니 잇몸부터 시작해서 어금니 쪽까지 골고루 톡톡 두드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잇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 잇몸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시간은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지만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아침 1번, 저녁 1번 해주시면 돼요. 양치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해도 되고 화장실에서 해도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되고요. 정말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빠짐없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손톱으로 긁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톱으로 하시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꼭 손가락 끝살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손가락 배 부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한 압력도 피하셔야 합니다. 기분 좋을 정도의 약한 압력이 딱 좋습니다. 살짝 간질간질한 느낌 정도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다는 건 너무 세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잇몸이 약해서 조금만 만져도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살살 해주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잇몸이 튼튼해지면서 덜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압력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잇몸에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다음으로 다시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비법입니다. 다시마가 잇몸에 정말 좋아요.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알긴산이 잇몸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시마 성분이 잇몸 염증을 무려 70%나 줄여준다고 나와 있어요. 70%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세요? 73세 정순옥 어머님은 값비싼 잇몸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유명한 제품이었대요.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들더래요. 6개월째 드시고 계셨는데
별로 효과를 못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마를 권해드렸죠. 어머님은 의아해 하셨어요. 다시마요? 그냥 음식 재료 다시마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그 다시마예요. 영양제를 끊고 다시마를 입에 빨기 시작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출혈이 멈췄어요. 6개월 동안 10만 원짜리 영양제로도 안 됐던 게 다시마로 한 달 만에 된 겁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바보였어요. 60만 원이나 썼는데 다시마가 답이었네요. 다시마는 시장에서 파는 두꺼운 자연 다시마를 사시면 됩니다. 얇은 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두툼한 걸로 사세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 묶음에 몇천 원이면 되고 한 달은 너끈히 쓸 수 있어요. 집에 가져오셔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두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식사 30분 전에 하나 꺼내서 입에 넣고 10분 동안 빨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입에 넣고 침으로 천천히 녹이듯이 빨아주시는 거예요. 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씹으시면 금방 삼켜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입에 넣고 침과 함께 천천히 녹이는 게 중요해요. 다시마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침과 섞이면서 잇몸에 흡수됩니다.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마가 부드러워지는데 그때 삼키셔도 되고 데치셔도 됩니다. 저는 삼키시는 걸 권해드려요. 다시마 자체도 건강에 좋거든요. 식이섬유도 많고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그냥 삼키시면 됩니다. 부드러워졌으니까 목에 걸릴 염려도 없어요.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다시마에 요오드 성분이 많거든요. 요오드가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사용하세요.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한 조각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다시마를 이렇게 입에 머금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꼭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칫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칫솔만 바꿔도 잇몸이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을 완전히 잘못 쓰고 계십니다. 뻣뻣하고 딱딱한 칫솔이 더 깨끗하게 닦아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시원한 느낌이 들고 뭔가 확실히 닦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잇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으시면 잇몸이 손상됩니다. 잇몸이 까지고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가 드러나고 시리고 아프게 됩니다. 이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더 심하면 이가 빠질 수도 있어요.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이 오히려 플라크 제거 효과가 더 높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부드러운 게 어떻게 더 잘 닦일 수 있냐고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부드러운 칫솔이 잇몸 사이사이 더 잘 들어가거든요. 딱딱한 칫솔은 표면만 닦고 사이는 못 들어갑니다. 70세 박정숙 어머님은 평생 딱딱한 칫솔만 쓰셨습니다. 그게 더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매번 칫솔 살 때 가장 딱딱한 걸로 고르셨대요. 하지만 잇몸은 점점 내려앉고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도 엄청 많이 나고요. 칫솔을 헹구면 빨갛게 물들 정도였대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더 세게 닦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세게 닦으셨죠. 잇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초극세모 칫솔로 바꿔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걱정하셨어요. 부드러운 걸로 하면 제대로 닦이지 않을 것 같다고요. 시원한 느낌도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이상하셨대요. 닦는 건지 안 닦는 건지 느낌이 없으시더래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어요. 양치할 때 느껴지던 그 찌릿한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피도 안 나더래요. 칫솔을 헹궈도 깨끗하고요. 2주 뒤에는 잇몸 색깔도 달라졌습니다. 빨갛게 부어있던 잇몸이 분홍빛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부드러운 칫솔만 쓰신답니다. 딱딱한 칫솔은 쳐다도 안 보신대요. 칫솔은 꼭 부드러운 걸로 고르세요. 초극세모라고 써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칫솔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양치할 때 힘을 완전히 빼셔야 해요. 쓸어내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겁니다. 잇몸을 문지른다기보다는 쓰다듬는다고 생각하세요. 마사지 하듯이 살살 해주시는 거예요. 칫솔은 3주마다 한 번씩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잘 말려도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칫솔에 살고 있어요. 오래 쓰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뚜껑 달린 케이스에 넣어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습기가 차서 세균이 더 빨리 자라거든요. 그냥 컵에 꽂아서 세워두세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요. 여러분 집 칫솔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딱딱한 칫솔 쓰고 계시면 오늘 당장 버리시고 부드러운 걸로 바꾸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하루만 늦어도 잇몸은 더 망가집니다. 이것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잇몸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임플란트 없이도 잇몸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황금 시간 법칙으로 각을 하시고 죽염으로 양치하시고 잇몸 운동 매일 하시고 다시마 빨아 드시고 부드러운 칫솔 쓰시면 됩니다. 이 5가지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5가지를 다 하시면 효과가 10배 이상 커집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5가지 모두 실천하세요. 이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더 확장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모여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과 함께 이것들까지 하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먼저 수분 섭취 이야기부터 할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거든요. 입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침이 적게 나오고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천연 세정제 같은 거예요. 침이 계속 나와야 세균을 씻어내고 중화시킵니다. 침이 마르면 세균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 잇몸 염증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건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그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주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시거든요. 몸은 수분이 필요한데 뇌가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수분 보충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요. 마시면 마실수록 몸이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마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맹물이요. 보리차도 좋고요. 카페인 없는 차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그냥 물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한 잔이 200ml 정도니까 하루에 1리터 반 정도 드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잇몸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금방 화장실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마시시고 중간중간에도 물을 가까이 두시고 자주 드세요. 텔레비전 보실 때도 물 한 잔 옆에 두시고 광고 나올 때마다 한 모금씩 드시고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다음은 수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잇몸 건강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쉽고 악화되기도 쉽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낮에 손상된 세포들을 밤에 고치는 거예요.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자는 동안 잇몸이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주무시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죠. 밤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이것저것 생각도 많으시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요. 하지만 잇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늦은 밤에 간식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전에 단 걸 드시면 밤새 입안에 당분이 남아서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지독한 이유가 이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에 술을 드시면 입이 마르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술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요. 잠이 들긴 하는데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 음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리듬이 생기거든요. 생체 시계가 맞춰지면 잠드는 것도 쉬워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특히 블루라이트가 문제예요. 뇌를 각성시켜서 잠이 안 오게 만듭니다.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거죠. 방을 어둡게 하시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시고요. 이런 환경에서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식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단단한 채소와 해조류가 잇몸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잇몸에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무른 음식만 드시면 잇몸이 약해집니다. 씹을 필요가 없으니까 잇몸 근육이 점점 퇴화하는 거죠. 안 쓰는 근육은 약해지잖아요.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당히 씹을 만한 음식을 드셔야 해요. 당근이나 오이 같은 생채소가 좋고요. 샐러리도 훌륭합니다.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정말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자주 드세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좋습니다. 씹으면서 잇몸 운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 음식은 치석을 빠르게 만듭니다.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자주 드시면 안 돼요. 캐러멜처럼 끈적끈적한 음식도 문제예요. 이 사이에 끼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거든요. 탄산음료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성이 강해서 이를 부식시켜요. 잇몸에도 안 좋고요. 과자나 빵 같은 것도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당분이 많거든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한 가지씩은 꼭 드세요. 나물이든 샐러드든 김치든 상관없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도 보충되고 잇몸도 건강해집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가 좋아요. 과일도 좋지만 너무 단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과일도 당분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요즘 식단에 채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잇몸 염증을 악화시키거든요.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으면 잇몸도 나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보면 잇몸도 안 좋으신 경우가 많아요.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꼭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가 잇몸 건강에 최악이에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잇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잇몸이 죽습니다. 술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과음하시면 잇몸이 망가집니다. 술은 입을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해요.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산책이 가장 좋아요. 하루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시면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햇빛도 쬐시고 바람도 쐬시고 그러면서 걸으세요. 생각도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만 깊게 쉬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를 부르시든 그림을 그리시든 뭐든 좋아요. 정원 가꾸기도 좋고 바느질도 좋고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정기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잇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알아차리면 이미 늦을 수 있거든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도 늦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만 관리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방치하면 회복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예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거울로 잇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밝은 곳에서 거울을 보시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잇몸 색깔은 어떤지 봐보세요. 건강한 잇몸은 연한 분홍색이에요. 빨갛거나 보라색이면 염증이 있는 겁니다. 붓기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딱딱하게 부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혈은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양치할 때 피가 나는지 칫솔을 확인해 보세요. 변화가 있으면 바로 대응하셔야 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초기에 잡으면 간단하지만 나중에는 큰일이 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트에 날짜별로 상태를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점검했더니 이랬다 저랬다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잇몸 상태를 확인한 게 언제였나요? 오늘 당장 거울 앞에서 보세요.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수술 없이도 잇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 합치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핵심 방법과 이 생활 습관들을 모두 실천하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당연한 선택이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이 안 좋으면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치과에서도 그렇게 권하고요. 하지만 그건 큰 오해예요. 올바른 관리만 해도 잇몸은 되살아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 잇몸을 회복하셨어요.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 없이도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 질환을 방치하면 단순히 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뇨병과 연결될 수 있어요. 잇몸 염증이 혈당 조절을 방해하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잇몸도 안 좋으신 이유가 이겁니다. 심장병 위험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잇몸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잇몸 세균이 뇌로 가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대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잇몸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도 배도 고기도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갈비도 드시고 오징어도 드시고요. 손주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웃을 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건강한 잇몸은 보기에도 좋거든요. 사진 찍을 때도 활짝 웃을 수 있고요. 건강한 잇몸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1분만 클로르 헥시딘 가글을 해보세요. 약국에 가셔서 클로르 헥시딘 가글액 하나 사오세요. 5,000원이면 삽니다. 단돈 5,000원이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양치하시고 30분 지나서 잠자리 들기 직전에 1분 동안 입에 머금으세요. 그리고 뱉고 나서 물로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주무세요. 이게 바로 잇몸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잇몸을 살릴 수 있어요. 김순자 어머님처럼 여러분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박철수님처럼 일주일 만에 출혈이 멈출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시는 분들만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시작하시면 한 달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잇몸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다른 방법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내일은 주겸 양치를 시작하세요. 모레는 잇몸 운동을 더해 보세요. 그 다음 날은 다시마를 사오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시고요.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잠도 푹 주무시고 채소도 많이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잇몸 상태도 점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은 가글부터 시작하시고 일주일 뒤에 주겸 양치를 더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잇몸 운동을 추가하시는 식으로요.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하려다 포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시는 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3개월 뒤에 거울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의외의 원인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미 하신 분들을 위한 관리법도 준비하고 있어요. 임플란트 주변 잇몸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잇몸 건강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이 갑니다. 그러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잇몸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출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흔들리는 이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임플란트를 권유받으셨나요?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은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릴게요. 다른 분들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얼마 만에 효과를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요. 우리 함께 건강한 잇몸을 지켜나가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도 보여드리시고 친척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리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수백만 원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수백 명이 증명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뒤에 다시 만나요. 그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